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네, 차갑게 얼어붙은 시장 지금이라도 덜어내야 할지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으면 다시 주가 회복이 될지 과연 지금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까 고민하시는 투자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특히나 주목해볼 이슈 키워드 저는 오늘 장중 5천선을 이탈했던 코스피 그리고 유통주에 집중을 해봤는데요. 먼저 시장 대응 전략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변동성이 커진 우리 시장. 오늘은 장중 5천선이 붕괴되면서 나흘 만에 또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사상 최고치 경신 직후에 마주한 이런 급락장에 투자자들의 혼란이 과중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7,000포인트를 향한 강력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수 추이부터 확인해 보시죠. 올해 4,300포인트 선에서 출발했던 우리 증시 어제는 5,16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은 장중에 이 5천선이 무너지면서 투매에 가까운 흐름이 나타났지만 사실 올해 코스피는 이미 20% 이상 급등을 하면서 글로벌 상승률 1위를 기록해왔습니다. 많이 달려온 만큼 조정이 올 수 있는 거지만 매일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시장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갑자기 수익률 흐름이 달라지니까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금의 급락을 AI 고평가 논란과 미국발 긴축 우려가 겹치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하루에 외국인이 역대 최대인 5조 원을 던졌음에도 개인이 6조 7천억 원 가까이를 받아내면서 하단을 방어했다는 점은 시장의 기초 체력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시장이 하락장 속에서도 고점을 자신하는 근거는 자본 효율성의 개선입니다. NH투자증권이 추정한 2027년 내년의 코스피 ROE는 13.1%에 달하는데요. 과거의 7에서 8% 수준에 머물면서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됐던 수치가 두 자릿수대로 올라선다는 뜻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걸 넘어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됐음을 시사하는데요. 물론 경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이익 성장의 80% 이상이 반도체에 쏠려 있다 보니 2027년을 기점으로 반도체의 사이클이 정점을 지나면 전체 성장률이 12%대로 급격히 둔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반도체 쏠림을 상쇄할 후발 주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대형 IB들의 눈높이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JP모건은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7,500포인트를 제시하며 한국을 아시아 지역 내 최선호 시장으로 꼽았고요. NH투자증권은 실질적인 12개월 지수밴드 목표를 7,300포인트로 상향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반도체 이익 극대화 시 최대 7,86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이 직접 6천선 돌파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선진국 수준의 평가를 기대한다고 밝힌 점도 시장의 신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변동성을 이겨낼 핵심 키워드는 확실한 실적이겠죠. 지수가 흔들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순이익은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들 체크해보시면 다음 장 확인해보시죠. HD현대건설기계와 미래에셋증권, 효성중공업 등이 조정상 속에서도 견조한 방어력을 보여줄 종목들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급락장에서 반등한 이마트나 롯데관광개발처럼 규제 완화나 소비 회복 수혜를 잇는 순환매 종목들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공포지수가 50을 넘어서는 극심한 변동성 구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시장. 하지만 실적 개선이라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하락은 6천선을 넘어서 7천선으로 가기 위한 건전한 조정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시가 그래도 하락분을 소폭 만회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음 주 흐름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숫자로 찍히는 반도체를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할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유통주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3년간 유통업계를 옥죄었던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금지라는 대못이 뽑힐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유통 지용도를 뒤흔들 만한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짚어보시죠.
현재 새벽 배송 시장은 그야말로 쿠팡의 독주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해서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상황이 급 반전되고 있는데요. 전국 단위의 물류망을 갖춘 쿠팡에 맞서서 이제는 규제가 풀린 대형마트와 역대급 실적을 기록 중인 네이버 쇼핑이 가세한 3파전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온라인 주문을 받아놓고도 새벽에 배송할 수가 없는 불평등한 구조였는데요. 규제가 완화된다면 대형마트들은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 없이도 기존의 점포 인프라를 활용해서 곧바로 새벽 배송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런 신선식품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만큼 온라인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네이버의 기세도 무섭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매출이 1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커머스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6% 넘게 급증하면서 성장세를 견인했는데요. 최수연 대표가 올해 N배송 중심의 전략적인 투자를 공언한 만큼 대형마트와의 연계를 통해 새벽 배송 시장에서 쿠팡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자리매김을 할 전망 들려왔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와의 최대 수혜주로 CJ 대한통운을 꼽고 있습니다. KB증권은 CJ 대한통운의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현재 이마트의 새벽 배송을 전담하고 있는 만큼 이런 규제가 풀려서 물량이 늘어날수록 터미널이나 차량에 대한 추가 투자 없이도 이익이 극대화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대형 마트들이 보유한 배송 인프라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마트는 100개, 롯데마트가 70여 개, 그리고 홈플러스는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온라인 배송센터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거대한 물류센터를 짓지 않고도 전국의 점포망을 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대형마트만의 강력한 무기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통주들의 주가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시면 SG세계물산이 29.8% 상한가, 일신석재라든지 코스맥스, 흥구석유와 미스터홀딩스가 강한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이마트가 12만 원 선, CJ 대한통운이 11만 6천 원 선 터치를 하더니 상승폭이 소폭 둔화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현재 하락 전환에 나서면서 1.7%에서 1.9% 밀리면서 장중에는 10만 800원 선 터치하고 현재는 10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유통주, 주가 전망 들여다보고요. 특히 어떤 종목을 주목하면 좋을지도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시각 이슈 키워드 살펴봤습니다.